네, 축구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앱솔과 수원삼성, 다시 말해서 슈퍼매치 팀들이 최근에 아주 순위가 높은 상황은 아니고 경기적인 흐름이 아주 좋다고 볼 수는 없는 상황인데 과연 이 구단들이 여름 이적 시장을 어떻게 보내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팀은 현재 수원삼성보다 순위가 조금 더 높은 곳에 있는 앱서울입니다. 아무래도 앱서울의 보강 포인트를 찾아보자면 여름 이적 시장이 개장하기 이전에 황인범 선수가 떠날 것이 유력했고 따라서 팔로세비치의 파트너를 찾는 게 상당히 중요했고요. 또한 최전방에서 박동진 선수가 있지만 득점 부재를 해결해야 했고 백종범 선수가 부상을 당하면서 사라진 두 번째 골키퍼 자리 역시 찾아야 된다는 점이 있었고 마지막으로는 잉여 자원을 처리함으로써 본인들이 가져갈 수 있는 어떤 자금적인 여유를 가져가는 것도 중요했는데 보강의 중요도로 따지면 스트라이커 영입, 그리고 중앙 미드필더 영입, 그리고 골키퍼 정도의 순서대로 보강을 해야 됐다고 얘기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첫 번째 포인트였던 스트라이커 자원에서의 영입은 김신진과 박동진이 있던 기존의 숫자는 괜찮지만 퀄리티가 살짝 아쉬웠고 김신진의 경우에는 최근에 톱보다는 중앙 미드필더로서의 본인의 능력을 조금 더 잘 발휘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는 톱의 영입이 필수적이었는데 전북현대에서 스타니슬라프 일류첸코 선수를 약 8억 원 정도의 이적료를 들여서 영입을 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사실 일류첸코 선수는 그래도 컴플리트 포워드라는 이야기를 던는 선수이기 때문에 과연 일류첸코 선수가 앱서울에서 부활이 성공할지 사실 대구전에서는 어느 정도 부활의 신호탄에 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괜찮은 경기라고 보여줬기 때문에 앞으로도 앱서울 팬분들께서는 조금은 기대를 하실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스트라이커는 이제 이렇게 앱서울이 보강을 해놨고요. 다음은 황인범 선수의 파트너 찾기인데 황인범 선수의 파트너를 찾을 이유가 사라져버렸습니다. 이제 탈퇴했다가 바로 또 등록이 되었죠. 그러면서 이제 황인범 선수의 파트너를 찾는 건 굳이 이제 물론 황인범 선수가 유럽에 오퍼가 오면 바로 앱서울은 보내주는 그런 계약 조건이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을 해도 될 정도로 현재 물론 이게 계약상에서는 이런 게 있지만 어느 정도 서면으로 고지를 하면 황인범 선수는 유럽으로 떠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황인범 선수의 대체자를 어느 정도 파트너로 뭔가 뒷받침해줄 수 있는 선수로 현재 백선과 김신진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해주고 있고 그리고 그 자리에 또 케이지로 선수가 영입이 되면서 어느 정도 본인의 역할을 또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는 중앙 미드필더 공간이 아주 필수적이었냐? 예를 들면 8월 초까지 이제 25라운드, 26라운드까지가 진행이 될 텐데 그때까지는 어느 정도 앱서울이 본인들의 어떤 기반을 잘 만들어 놓고 갈 수 있는 타이밍이 만들어졌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건 중앙 미드필더를 황인범의 자리를 황인범으로 메웠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볼 자리는 역시 서브 골키퍼 자리였는데요. 백종범과 황선민이 있었던 기본 자리에서 백종범 선수가 부상을 당했고 결국은 한 명이 더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거기서 골키퍼 맛집이라고 불리는 울산현대 출신의 서주환 선수를 영입을 했고 서주환 선수는 지난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2020년 경기에서도 꽤 괜찮은 활약을 보여줬기 때문에 굉장히 유망한 골키퍼이고 그런 점에서는 앱서울이 이 점 역시 꽤 보강을 잘한 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총 정리를 해보면 황인범이 떠난 중원에서 팔로세비치 파트너 찾기는 이게 되네 싶을 정도로 황인범 선수가 결국은 남게 되었고요. 최전방 득점 부재 해결은 일류첸코 선수가 바로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굉장히 또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두 번째 골키퍼 자리에서는 사실 경기를 많이 뛰지는 않겠지만 서주환 선수가 혹여나 생길 수 있는 양한빈의 부산 상황에서 또 든든하게 받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다만 잉여 자원 처리는 꽤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물론 시즌 초반에 있었던 코로나로 인한 경기를 치를 때 상당히 어려웠던 시간들 이런 것들은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앱서울이라는 팀이 최근에 자금 유동성이 조금 떨어진다는 점을 생각했을 때에는 오상구 출신의 선수들이라고 하더라도 타구단으로 임대를 보내거나 이런 점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과적으로는 일류첸코의 부활 여부 그리고 황인범 선수가 얼마나 늦게 이적을 하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후반기가 달렸다라고 또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앱서울에 대한 평가는 이 정도까지 해보도록 했고요. 이제는 수원삼성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원삼성의 보강 포인트라고 하면 역시 최전방의 퀄리티 문제 해결, 그리고 3선 뎁스 문제 해결, 측면 2선 뎁스 강화, 그리고 풀백 뎁스 강화가 있겠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요. 순서대로 이제 중요한 보강 포인트였습니다.
첫 번째로 보강할 포인트에는 역시 현재 자원이 김건희와 오현규였던 중앙 스트라이커 자원입니다. 김건희가 있긴 한데 김건희는 투톱 상황에서 오현규 선수와 합을 맞출 때 조금 더 좋은 능력을 보여주고 있고, 이런 점에 있어서는 분명 더 좋은 톱 자원이 필요했는데, 안병준 선수가 본인도 K1에 가고 싶어 했고 K1의 여러 구단들도 안병준 선수를 원했는데 결국은 수원 삼성에 이제 이적이 되면서 안병준 선수를 수원에서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아마 이제 동아시안컵 휴식기가 끝나면 안병준 선수의 플레잉 타임이 조금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과연 또 어떤 경기력 보여줄지 조금은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겠고요. 삼선의 경우에는 이렇게 됐습니다. 현재 한석종의 폼이 완전하다라고 말하기는 어렵고, 그런 상황에서 이한도 선수와 김상준 선수가 부산으로 이적을 하게 됐는데, 그러면서 이 자리를 메워줄 선수가 딱히 없었던 상황에서 정호진과 이종성을 데려왔습니다. 정호진은 6개월간 임대기 때문에 이 점은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종성은 이제 임대 복귀를 해서 최근에 투볼란테 형식으로 사리치 선수와 경기를 뛰었는데, 이종성의 플레이메이킹 능력은 모두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중원 조합들을 잘 만들어준다면 또 이종성이 본인의 플레이들을 잘 펼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경기들의 1년의 연속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는 수원 삼성이 기대를 걸어볼 만한 후반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보강할 자리는 역시 윙포드 자리였죠. 전진우, 류승우, 염기훈, 유주환 이런 선수들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한 명이 조금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자리를 마나부 선수가 어느 정도 들어와서 플레잉 타임도 많이 소화를 해주고 있습니다. 일본의 테크니션인 마나부 선수는 윙어의 뎁스를 좀 더해주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최근에는 조금 더 주전조로 플레이를 많이 하면서 마나부 선수가 플레잉하는 타이밍이 늘어나고 있고, 어쩌면 이 기회를 잘 잡는 게 마나부에게도 이익이 될 수 있고 수원 삼성에게도 이익이 될 수 있는, 잘만 한다면 윈윈이 될 수 있는 이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풀백 자원입니다. 이기재, 장호익, 그리고 박형진, 김태환, 나이가 있는 풀백 자원들이 있고, 김태환 선수의 경우에는 폼이 이전만 같지는 않다. 왜냐하면 백4를 사용하고 있는데 백3에서의 윙백에서는 김태환이 꽤 좋은 역할을 해줄 수 있지만 백4에서는 그렇게 안정적이진 않다라는 평을 들었고, 그 자리에 뎁스를 더해줄 수 있는 선수로 신원호 선수를 데려왔습니다. 일본 간바 오사카에서 뛰다온 어린 풀백이고, 풀백 자원들의 어느 정도 평균 연령대를 떨어뜨릴 수 있는 선수라는 점에서 또 충분히 괜찮은 영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총평가를 해보면 최전방 퀄리티 문제 해결은 안병준이 얼마나 좋은 활약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고요. 삼성데스 문제 해결 역시 한석종 선수와 더불어서 이종성이나 정호진 선수의 활약을 기대를 해야겠고, 측면 이선의 경우에는 마나부 선수의 테크닉이 얼마나 더 잘 올라올지, 그리고 풀백 뎁스의 경우에는 신원호 선수를 굉장히 오래 두고 지켜볼 여지가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겠고, 아주 나쁘지는 않았던 보강이었기 때문에 이제는 감독이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슈퍼매치 앱솔과 수원 삼성의 여름 이적 시장 평가를 대강 어느 정도 해봤는데요. 또 많은 팬분들께서는 또 생각이 다르실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의 의견 또 궁금하니까요. 여기 댓글창에 좀 많이 달아주시고 또 많은 시청 아무쪼록 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